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55페이지에서 하나만 좀 더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빼먹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219번 55페이지에 219번. 자, 전자 이동 에너지 준위가 이동하는 건데요. 가하고 나가 있으면요. 저렇게 전자가 여러분들 2주기하고 3주기는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고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2주기, 3주기 뭐 이렇게 나오면은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 준위라 그래요.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운 준위보다 원자 핵에서 먼 게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뜬 전자가 위로 이동을 하려면은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원자핵에서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로 내려온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스펙트럼에서.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기억 가에서 이동한 전자는 이동 전보다 에너지가 높다. 자, 이동한 전자는 이동 전에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해당한 에너지 준인데 이동하면서 이쪽까지 이동을 한 거죠. 가에서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다.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더 높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이동한 전자는 이동 전보다 에너지가 높아진다. 왜? 더 높은 에너지로 이동했다가 돼야 돼요. 자, 니은 나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방출되는 게 나중에 스펙트럼이 있으면 스펙트럼에 선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방출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이때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디귿 전자는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는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로 갈 때 그거를 흔히 우리들 바닥 상태라 그러거든요. 바닥 상태일 때가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전자가 그러니까 그 원자는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정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자가 원래 있지 않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을 한 거죠. 이때를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고요. 들뜬 상태가 됐으면은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다시 안정된 바닥 상태로 이동하려고 한다라고요.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화학결합의 원리와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화학결합의 원리와 종류. 자, 화학결합에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 있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죠. 자, 이온결합이 됐건 공유결합이 됐건 화학결합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원자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다라고요. 자, 그래서 1쪽, 2쪽 이런 애들은 전자를 버려서 전자 껍질을 하나 줄여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려고 노력하고요. 비활성 기체처럼. 16쪽, 17쪽 이런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그래서 저 바깥쪽에 전자를 꽉 채워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죠. 이런 애들은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죠. 또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우리는 뭐다?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런 표현을 써요. 정의상 이온 결합은 금속성과 비금속성 원소가 결합을 하는데 이때 금속성인 애들이 전자를 버려서 누구한테? 비금속성인 애들이 전자를 가져가겠죠. 그 상태에서 전자를 버리면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서 비금속성이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둘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라고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쟤네들은 전자를 다 얻으려고만 노력하죠. 비금속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전자를 서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그래서 생긴 게 공유결합이다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비활성 기체 설명 나와 있고 이온결합, 공유결합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할 용어가 하나 있는데 까먹지 말게.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중간쯤 보면 옥텟 규칙. 옥텟.
우리 뭐 옥타 할 때 그럼 옥타 그럼 8이라는 뜻이죠. 옥타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말로는요. 옥텟 규칙을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불러요. 즉 상징적이긴 한데 2주기하고요. 3주기는 18쪽 기체가 되면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가 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가 차죠. 3주기도 마찬가지고 가장 바깥쪽에.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채우려고 한다.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그러고 최외각 전자를 원자과 전자를 0이 되게끔 만드는 거를 그냥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옥텟 규칙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구나. 비활성 기체가 되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옥텟 규칙이나 8전자, 8전자 규칙은 같은 표현이에요. 책에는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한글로 순화시킨다 해서 요즘에 통합과학에는 옥텟 규칙이라고 안 써 있고 8전자 혹은 8전자 규칙이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주기율표가 나오네요. 이러니까 또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드린다. 최소한 1번에서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제발 좀 외워주세요. 4주기 2조까지입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예요. 나중에 오비탈 배우면 왜 하필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1번부터 20번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1번부터 20번. 하긴 자기네 반에 1번부터 20번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1번부터 20번 번호 매길 때 이름 순이에요? 가나다라? 그럼 여기는 어떤 순?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돼 있죠. 마구잡이? 오, 마구잡이 그거 괜찮네. 자기네 이름 순 아니고 다른 순이다. 번호가. 가나다라 순? 그래도 그건 안 한다. 키순. 키순으로 하면 진짜 빈정상할 것 같지 않아요? 1번. 그죠? 키순이야 근데. 짜증나. 그쵸? 그 다음에 강씨들. 거의 1번이죠. 2번 됐어요? 진짜니까. 만약에 강기 이렇게 나가면은 진짜 무조건 1번인데 얘는. 그쵸?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누가 있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지? 가시가? 누나 쪽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요? 연예인 중에 가시가 있나요? 가. 없죠. 가시는 못 본 것 같은데? 가시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째 가시가 있어요? 먼저 1번들은 그런 거 민감하구나, 니들은. 1번이 왜 민감하냐면 학기 초기에는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시켰다 하면은 무조건. 아주 그냥 강씨들과 김씨들이 초토하죠, 거기는.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번호 뒷번 애들, 최 뭐 이런 애들. 여기는 좀 이게 약간 이제 여유 있어요. 그쵸? 그러네. 진짜 키순으로. 전 중학교 때까지는 키순이었고요. 고등학교에서 가나다라 순이었거든요. 와, 중학교 때 1번이면 진짜 그것도 참 비참한데.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얘기 나오고. 그럼 이온결합 물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58페이지로 가볼게요.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거기 빈출이라고 써있는 255번으로 가볼까요? 계산은 224번이 계산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24번은 의외로 그냥 잘 하더라고요, 보통은. 225번 가볼게요. 얘는요, 왜 했냐면 말장난이 많아서 헷갈릴까 봐요. 자, 그림은 원자. 자, 원자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소리는 원자 그러면은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다행이다. 이온은 아니구나. 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겠구나. 정도는 일단은 짚어두고 가세요. 가에서 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 나, 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 게 여기는 1번에서 6번까지를 뭘 물어보겠죠. 그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돼요, 여러분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가나다가 누군지 거기다 이름을 찾아서 자꾸 써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화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요. 뭐 빨리빨리 찾아서 써놓는 건 좋아요. 뭐 가가 리튬이니 이런 거 쓰는 건 좋은데 문제에서 굳이 안 물어봤는데 그거를 손가락 펴가면서 누군지 세하려 가면서 굳이 이름을 쓰지는 말자고요. 맞죠? 시간 아까우니까. 자, 1번. 가에서 다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껍질 개수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자 배치 아니고요. 저희 뭐 안정된 전자 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가, 나, 다인데 가는 2주기, 나는 2주기, 다도 2주기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같은 주기가 맞아요. 자, 가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럼 금속성 맞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하세요. 껍질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때는 수소인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주기율표 중에 주기율표 상에서 주면 잘 안 틀려요. 이제는 이쯤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모형으로 주면 가끔 또 틀려요. 그래서 수소는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금속 맞아요. 그다음에 나와 다는 비금속인데 나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비금속 맞아요. 그다음에 다도 비금속 맞습니다. 많아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3번 가는 양이온이 되고 싶고 나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럼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다는 뭐가 될까요? 그럼 다는 최외각 전자 개수 세어려 보세요. 몇 개 있죠? 8개 있죠.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거 많아 보인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하지 마세요. 좀 세어려 보세요. 자, 그다음에 4번 다는 다른 원자와 쉽게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돼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비활성 기체하고 불활성 기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끔 동일시 여기는데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고만 계시고요. 5번 나가 안정된 이온이 되면 다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는데 전자 배치는 다와 같아지겠죠. 전자 몇 개 더 얻으면 돼요. 2개 더 얻어오면 될 거니까. 그다음에 6번 원자과 전자수는 또 나왔네요. 다가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죠? 0이죠. 이렇게 되면은 최외각 전자수 그럼 제일 많은 건 맞지만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아니 뭐 자꾸 저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해. 그치? 시험날 보자. 틀리나 안 틀리나. 어른들 옛말에 한 말 틀린 말 한 번도 없어요. 엄마들이 맨날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죠. 아 됐어, 내가 애야. 그러고 꼭 교통사고 당하지 마시고요. 저 아이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아 됐어, 내가 뭐 애야. 그러고 나가서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아씨 어떡하지? 아씨 혼나겠다. 근데 다행인데 아들은 아들인가 봐요. 다행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는 소리를 안 하고 안 아프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친자식 맞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59번이요. 자, 59번은 뭐 그다지 걸리적거릴 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 보일 만한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죠. 아, 참 맞다. 여러분 228번만 잠깐 보실래요? 228번이요. 여러분들 거기 주기율표에서요. 여러분들 맨날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그려주다 보니까는 2주기부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면요. 또 습관적으로 A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수소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얘는 2주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별건 아닌데 가끔 놓쳐요. 자, 그 다음에가 231번. 여러분들 231번 한 번만 풀어보실래요? 231번. 요거 곧잘 틀리더라. 231번. 요게 은근히 헷갈려요. 요걸 다 외워야 되냐 뭐 이런 소리라는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231번이요. 대신 주기율표 좀 외우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외우는 소리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요 뭐 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외워둬요. 제가 애지간하면 알잖아. 제가 귀찮은 거 안 시키는 거. 그냥 오죽하면 숙제도 조금 시키는 사람이잖아. 지금은 숙제 많이 줘봐야 하기 싫고 시험 기간쯤 가야 숙제 줘야 그때부터 조금 하고 싶어지지. 그땐 좀 많이 줄게요. 나는 뭐 학교 안 다녀봤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우리 딸한테 아까 좀 전에 전화해갖고 야 나 요즘 학교 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한마디 딱 하더라. 더 서슴없이 잠. 초 6짜리도 잠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일찍 좀 자. 그랬더니 밤엔 잠이 안 온대요. 역시 제 딸 맞아요. 저도 밤에는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밤에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테레비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죠. 자, 231번에서요.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을 찾아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을 찾는 거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금속만 찾으세요. 자, 기억 KI라고 써 있죠. K 금속성이에요.
여러분들 1족, 2족, 13족에 해당하는 건 금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K 맞아요. 리튬 금속 맞아요. CA 금속 맞아요. 금속성이 하나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금속하고 뭔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100% 이온 결합이에요. 얘는 빼박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자 보세요. C 14족이죠. 얘 비금속이에요. O, 얘 16족이죠. 얘 비금속이에요. 얘는 공유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NaC에서 Na, 참고로 얘 금속이에요. 얘 이온 결합이에요. 자, CH3OH. 아, 선생님, 얘 뭐예요? 얘의 정체는 뭐 얘는 이따위로 생겼어요? 여러분 얘요 조심하실 건요. CH3OH 써 있는데 얘는요 사실 C 하나에 H가 4개 결합되어 있고 O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성식이라고 해서 요걸 특별하게 OH기가 붙어 있는 걸 표시한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 번만 따져볼게요. 여기도 C 비금속이고요. H 제발 H 금속 아니에요. 비금속이에요. O도 비금속이죠. 이러면 얘는 역시 공유기의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공유 결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됐을까요? 이렇게 따지시는 게 제일 빨라요. 금속만 들어있냐만 따지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 예외사항이 있어요. 금속끼리만 있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A 아니면 FE 이렇게만 써 있다. 이거는 금속만 있을 경우는 금속끼리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속 결합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안 배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2학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금속 결합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236번에 문제 풀 건 아닌데 236번에 보면 전자배치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요거 그림 그리는 것만 지금 기억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236번에 A가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껍질만 그릴게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여기 원자핵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면 여러분들 꺽쇠로 표시해요.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고요. 원자핵이 있고요. 껍질 하나, 두 개만 그려주시면 돼요. 껍질은 여기 꺽쇠 안에는 껍질이 있는 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리고 전자가 하나 날아가고 밑에 껍질은 8개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긴 2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얘는 그러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가 모자르죠. 그럼 우측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이게 이온 표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은 특징이 있죠. 전자 껍질이 하나가 사라져요. 양이온이 되면서 대신 음이온은 거기 보세요. 전자 껍질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 껍질을 꽉 채워요. 전자를. 됐죠? 자, 넘어가 보죠. 아, 근데 내일도 날씨가 이렇게 좋을까요? 야, 내일도 이렇게 날씨 좋으면 진짜 공부하기 싫겠다. 아, 참,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아주 장난 아니더라. 조심하세요. 어우, 내일도 휴강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 저 걸렸어요. 이제 전에 같았으면 한 1년 전만 같아서 왜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걸렸어요 문자 오잖아. 아 그래 쉬어라. 이렇게 되죠 그냥. 이제 진짜 감흥은 없는데 야 이게 슬슬 느껴지지 않아요? 야 나도 언젠간 한 번은 되겠다 싶은 느낌이 이제 슬슬 와요. 오 주위에서 나가 떨어지니까 오 그랬고 오늘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걸리면은 그래도 희귀한 확률은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최소한 10%나 20%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보고 걸려야 그래도 난 최후 10%까지는 버텼다 이런 거 한번 해보지. 또 한편으로는 점점 혜택이 줄어드니까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아 이걸 빨리 걸려서 혜택을 한번 좀 누려봐야 되나? 그렇죠. 이제 약도 안 주더라. 약도 안 주고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문자 하나 온대요. 언제까지 자가격리 하시라고. 그래갖고 지금 걸리는 게 나은가? 안 걸리는 게 나은가? 그냥 진짜 하도 흔해지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걸렸다고 해서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240번 한번 가볼게요. 61페이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얼마나 화학 실력이 좋은지 한번 좀 봅시다. 중학교 화학 실력 240페이지. 240페이지. 61페이지 240번. 어디 중학교 때 화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자.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건 되나 봅시다.
더워요? 더워? 아, 열이 좀 많아요? 그럼 여름에는 더위 많이 타고? 아, 힘들겠다. 특히 여러분들 열 많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고3 때 되면은 여름 때 10중 8구 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시간을 보낼지 그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고3 때는 아셨죠? 저도 여름에 맥을 못 추거든요. 저는 참고로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저는 한여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셔츠 그대로 입고 나타날 거예요. 보나마나. 제가 아마 반팔 입고 나타나는 날이 거의 드물 거예요. 제가 반팔 입고 나가는 날은 집사람이 보다 못해갖고 저러다 쪄 죽겠다 싶으면 반팔 한 번씩 주긴 하거든요. 그때 빼고는 저는 항상 셔츠인데 항상 에어컨 앞에서 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에어컨을 못 틀고 자면은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래갖고 여름 타시는 분들은 고3 때 여름에 좀 조심하시면 돼요. 1학년, 2학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3학년 때 좀 고생을 해요, 보통. 그래서 심한 경우는 4월이나 5월까지 공부한 걸로 수능 시험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 때 정신 못 차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자, 240번 볼게요.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 M과 자,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 M이라고 써 있어요. 자, 저 알칼리 금속 M이니까 알칼리는 몇 쪽이죠? 1쪽이죠, 얘는. 그 정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M이라는 금속과 O2가 결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M은요. 전자를 몇 개 버리냐면 전자를 알칼리 금속이니까 전자를 하나밖에 못 버려요. 그런데 산소는 전자가 몇 개 들어와야 되냐면 전자가 2개 들어와야지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죠? 하나 버려주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죠? 2개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M2O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학식이 맞아요. 그럼 앞에 이제 개수만 좀 맞춰보죠. 5가 2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1이라고 생략되어 있겠지만 써놓으면요. 5 2개니까 5 2개 달리면 2, 그럼 여기 2, 4니까 여기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1, 2니까 합이 얼마다? 7이다 라고요. 근데 제일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1 생략해 놓잖아요. 이제 여기 1 생략해 놓고 없대. 그래갖고 4 더하기 2 해서 6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난 아닐 것 같죠? 사람이 급박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에 알맞는 식은 M2O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알칼리 금속과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화합물은 여러분들 거기 써있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럼 무조건 이온 결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심플해요, 모델은.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주기율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어디 보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제일 그지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244번 62페이지에 244번이요. 조금 생소해요, 이거.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경우의 수놀이에요. 244번. 요즘 가끔 이런 것도 곧잘 나오더라고요. 수능에서도 비스무리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244번이에요. 축제 안 하나? 봄에 해요? 가을에 해요? 축제는 보통? 학교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축제라는 거 하지 않나요? 하죠, 학교에서. 보통 중학교 때도 축제 가을에 해요, 봄에 해요, 보통? 가을에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축제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축제가 고등학교 축제는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한번 놀러 가보고 싶긴 한데. 외부인 가도 되나? 안 돼요? 원래는 몰라요? 대학교 축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축제는 막 행사 같은 거 하죠. 대학교 축제도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대학교 축제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축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점이라는 술집을 만들어요, 이제. 정말 학교가 하나의 거대한 술집으로 변해요. 자, 바닥만 보이면 거기에 다 돗자리 깔고요. 다 술집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다다닥 붙어갖고 술 마시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재밌냐면 축제가 끝나잖아요, 이제. 그럼 주점은 보통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럼 주점이 끝난 날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이제 일찍 수업이 있어서 나가 보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나 아니면 그때 학교 이제 임직원 때 일찍 나가니까 나가 보면요. 학교에 제일 넓은 공터 있어요. 운동장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병을 다 수거하고 거기다가 종류별로 싹 쌓아 놓으시거든요. 나중에 팔려고. 와, 진짜 멋있어요. 초록색 병이 쫙 깔리는데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장관이에요. 햇빛이 쫙 비치면 그 유리병에 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치는데 진짜 많아요 병이. 와 그걸 보면서 저걸 누가 다 먹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양의 병이 나와요. 야 그거 보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저거 다 병값 받으셔야지 저거 힘들어서 어디 하시겠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고등학교 축제는 그런 거 없잖아. 뭐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부스 열고 그렇게 정말 별거 없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해봐갖고 학교 축제를. 또 동아리도 들어가야죠 이제 또. 에휴 또 동아리는 그냥 아무거나 가. 또 뭘 어디 동아리 가면 뭐가 좋다는 데 하고 그런 데 말고 밥 잘 사주는 데 가. 밥 잘 사주는 데. 아니면 선배 이쁘고 선배 잘생긴 사람 있는 데로 갑시다. 자 그럼 244번 봅시다. 자 표는 몇 가지 원소 카드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소가 리튬, 마그네슘, 산소, 플루오린이 있대요. 개수가 카드 개수가 3개, 2개, 2개, 3개가 있대요. 이거 약간 그거 게임 같다. 니네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거 뭐죠? 유희왕 게임? 그런 거 이제 뭐 카드 이렇게 막 하던데 애들 보니까 뭐 아닌가? 그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슈퍼 가서 이렇게 카드 사가지고 애들 이렇게 빡 봐가지고 별거 좋은 거 없으면 버리고 가고 막 그러던데. 그거 아닌가?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자 주어진 원소 카드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화합물의 화학식을 4가지를 쓰세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대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다음에 2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을 형성하여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진다. 한 개의 화합물을 만들 때 주어진 카드의 개수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4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온 결합을 만들면 중성 맞출 때고, 그다음에 거기 이온 결합이 형성하여 안정된 전자 배치 가진다 그랬고, 2가지 원소를 2가지로만 원소는 2가지로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모두 쓰래요. 그럼 뭐가 있을까? 리튬 이거 1쪽이죠. 그러면은 플루오린 이렇게 하나 붙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붙으면은요 산소 하나 붙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2개밖에 안 나오네요. 2개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2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다 그랬지 원자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리튬 2개에다가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하나에다가 플루오린 2개 이렇게 붙여도 되죠? 괜찮겠죠? 어차피 이온만 중성만 맞춰주면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복잡하지 않은 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45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63페이지. 또 개수놀이죠. 화학도 이렇게 개수 맞출 때 있어요. 요거 하나 맞추고 200 공유결합으로 넘어갑시다. 245번.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재밌죠? 재미없나? 아이고 우리 바뀌었네. 네. 전에 있던 애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어? 그 안에 안 쓰는 펜을 버려. 아니에요, 다 써요. 그럼 이 오빠 뭐가 돼? 요거 하나 달랑 들고 다니는데. 심지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남학생들 대표적인 거? 든 것도 별로 없어. 나 예전에 한 번은 필통 안에 뭐 들었나고 봤더니 자 진짜 삼색 볼펜 하나 들어있더라. 그 정도면 필통 안 갖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그래도 남학생 치고 많이 갖고 다니는데 야 형광펜도 있어. 이야 멋있다. 여기 또 성격 나오네. 필통 보니까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네. 정리하는 거 좋아하죠. 가장 대조적이네. 펜은 많은데 절대 정리가 안 돼 있는 필통이네. 여기는 또. 정리 잘 돼 있어요.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야 이게 정리 잘 돼 있으면 제 필통은 뭐가 되니 그럼. 필통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대충 나와요. 저도 필통 하긴 저는 필통을 잘 안 갖고 다녔다고. 갖고 다니기 딸그닥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다녔었는데. 자, 245번이요. 자, 다음은 2주기, 3주기 원자래요. 원자래요, 원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A에서 D에 대한 자료래요. 단 A에서 D는 임의의 원소 기호래요. 즉 뭐란 소리냐면 C가 탄소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B가 보론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 여러분들. 아니지. 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지? 붕소. 한국은 우리말로 붕소지. 붕소가 아니란 소리예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보다는 B가 많고 C보다는 D가 많대요. 전자 껍질 수가? 잠깐만. 여러분들 대놓고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지금 뭐라냐면 얘는 조건이 2주기, 3주기래요. 2, 3주기밖에 없대요. 그런데 A보다는 B가 전자 껍질 수가 더 많대요. 그 소리는 A가 2주기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B가 3주기란 소리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C하고 D도 그렇대요. 그럼 C가 또 역시 2주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죠? D가 3주기란 소리네요. 왜? 이렇게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와 원자과 전자수의 비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좀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 써보죠, 뭐, 까짓 거 2, 3주기밖에 안 되는데 뭐. 2주기, 3주기, 1족, 2족, 그냥 다 쓰자, 무식하게.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안 되면 그냥 다 쓰는 게 상책이야.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치? 이런 거 말고 그 시간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뭐 먹을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거, 가장 먹고 싶은 거, 가장 먹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없다. 가장 먹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여학생들은 보통 그래도 여학생들은 그래도 좀 조건이 있던데 떡볶이 아니면 쫄면 뭐 이런 거 많이 가지 않나?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 물어보면 무조건 떡볶이인데. 그리고 맨날 떡볶이 안 먹는다고 떡볶이 먹고 있어 맨날.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그러게 남학생들 의외로 다양하죠. 뭐 먹을지 참 어려워요. 저는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 저는 되게 정해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음료수는 편의점에서 파는 캔 음료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것만 마셔요. 왜냐고요? 고민하기 귀찮아서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딱 그것만 마셔요. 왜냐고요? 귀찮잖아요, 정하기. 식당 가면은요, 가급적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음식은 짬뽕밥 아니면 순댓국이에요, 무조건. 국밥류밖에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짬뽕은 무조건 밥이고요. 그 다음에 맵게 조절 가능하면 최고 맵게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것도 편하잖아, 아침에. 하얀색 셔츠 하나 입으면 되잖아. 편하잖아요, 그쵸? 저는 무조건 다 정해놓는 편인데. 자, 그럼 얘 볼게요. 원자과 전자수분의 원자번호. 자, 원자과 전자수 얘가 하나죠. 얘는 원자번호 조심하세요. 여기 3번이에요. 원자번호니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니까 1, 2, 3, 4, 5, 6, 7, 0 2, 3, 4, 6, 7,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왜 이렇게 다 쓰냐면요. 저게 가끔 약분이 돼서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 할까봐 그럴 때는 적는 게 좀 빨라요. 3분의 4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에 3분의 4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3분의 4가 없어요. 그럼 약분에서 3분의 4가 나올 수 있는 게 2, 3은 6, 2, 4, 8 여기 있다. 또 3분의 4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3분의 4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3분의 4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A네. 자, 그 다음에 2주기 조건 만족하고 있죠. 그 다음에 B 보세요. B는 6이에요. 6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6의 배수로 나올 수 있는 거. 6, 2, 6, 12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없죠. 그럼 여기가 B네요. 조건 A가 B 2주기, 3주기 조건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3, 3이래요. 3, 3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 3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3 또 3 나올 수 있는 거 3 3, 5, 15 여기 있다 3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3, 3이. 그런데 조건에서 C보다 D가 주기가 커야 되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누가 돼야 돼? 여기가 리튬, 여기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가 산소, 그 다음에 이주기 15족이니까는 이주기 15족이면 누구죠? 인황, 인산, 인이죠? 인 맞죠? 아니다. 인 맞네요. 인황산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인황산이래. 인황염이죠. 정신이 없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D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하세요. 뭐 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 모형 배치 구하세요 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쵸?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때 정 안 되면 쓰세요. 쓰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럼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쓰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꼬꼬마 때.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보자. 천재인가? 한번 알아보자. 자, 1 더하기 1은 어렵다. 2 이렇게 하죠. 대신 이제 6 더하기 6 하면 이제 엄마한테 화내야지. 에이씨, 속으로 한마디 하겠죠. 손가락이 모자르잖아. 이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서 발가락 빼야 되겠죠. 근데 발가락을 뺐는데 발가락을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쵸? 승질 나죠.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써놓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1 더하기 1은 여기 계신 분들은 2라는 건 잘 알아요. 그쵸? 자기가 1 더하기 1이 순간 2라는 게 헷갈리면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인데요. 여러분들, 공유결합에서 거기 옆 페이지에 보시면 64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모형 그림 때문에 그런데 254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254번. 공유결합은 모양만 잘 잡으면 돼요.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254번이요. 아, 참 맞다. 여러분들 뭐지? 뭐 아침마당? 거기 혹시 저 나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아, 제가 잠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여기 옆에 무슨 아파트에 저기 무슨 아파트지? 여기 앞에 무슨 뭐 불 들어오더만 옆에 이렇게 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그거 왜 아침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막 어디 가 봤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같아 보니까. 그 누가 와가지고 여기 학원이니까 학생들이 그거 보고 힘 좀 내냐 뭐 이런 거 약간 인터뷰를 따더라고요. 그래갖고 인터뷰를 따는데 뭐 해달라고 했고 네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봤니? 그래갖고 보긴 봤다. 일단 그랬더니 뭔 내용이 있는 거 봤니? 그래갖고 관심은 없어서 안 봤다. 학생들이 그거 관심 있어 하니? 그래갖고 난 솔직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했어. 아니요,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얘기한 적 없다. 그 누구도 나한테 그게 있더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냐? 관심 없지 않겠냐? 그래서 학생들의 그게 뭐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길래 도움이 됐으면 물어봤을 텐데 안 물어보는 걸로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네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게 없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러시면요. 학생들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인터뷰 한 번만 제가 뭐 물어보면 해주세요. 그랬고, 근데 거짓말이 안 되는 거야. 또 그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랬고, 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기 딱 끊더라고 다시. 아, 저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고, 아, 근데 거짓말하고 힘들더라. 저기 이게 눈이 그 말이 맞더라. 이게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어떻게 올라간다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거짓말인 거 티나겠다. 그 생각 들더라. 아, 살다 또 그런 거. 아, 그거 두 번째다. 한 번 더 해봤었다 예전에. 무슨 영재 발굴단인가? 거기서 무슨 나오는 애 하나 있었어. 거기서 그래갖고 이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였는데 나보고 리액션 안 좋다고 잘렸어.
안 되겠대. 리액션 좋은 사람으로 바꿔야겠대. 리액션 좋은 사람으로 바꾸더라고요. 자, 254번이요. 자, 그림은 원자 ABC가 결합을 하는데 여러분들 원자 A하고 B 사이에 보세요. 전자가 두 개가 서로 같이 묶여 있죠. 왼쪽의 그림에. 이거를 공유전자쌍 하나라 그래요. 그럼 A하고 B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을 몇 개로? 지금 A하고 B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나머지 안 그릴게요. 여기 한 쌍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짝대기로 그리면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선 하나만 그어주시면 돼요. 이 선 하나가 공유결합 하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는 여기가 한 쌍, 두 쌍, 세 쌍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공유전자쌍 하나로 B하고 C 사이에는 공유전자쌍 세 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럼 B 입장에서는요. 전자가 자, 잘 보세요. B 입장에서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원래 자기 거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표시된 하나, 둘, 셋, 네 개는 남의 거죠. 그래서 자기 거 4개와 남의 거 4개를 가지고 마치 8개를 꽉 채운 것 같은 역할을 해주겠죠. 대신 A는 수소잖아요. 수소는 전자를 2개만 채우면 되니까 하나는 남의 거, 하나는 내 거 2개 채운 거고요. C도 보면은 C는 원래 자기 게 2개가 있네요. 여기 원래 자기 게 2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원래 있고 거기에 3개만 남의 거 더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총 8개를 맞춰주겠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B하고 C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까? 그럼 네 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요. A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건 아니에요. 옥텟 규칙은 좁은 범위에서는 8개를 맞춰줘야 돼요. 좀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A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대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맞아요. 좀 웃기죠.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쭉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딴 거는 곧잘 잘 안 틀리는데 70페이지로 가보실래요? 70페이지. 나머지는 좀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이 정도 금방 풀어요. 1시간 내로 풀 거야. 이 정도면. 그럼 또 따로 가서 숙제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또 시간 남아갖고 또 시간 조금 여유 있다고 남아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숙제 또 하지 말고 알았지? 그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는 척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인간은 역시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놀다가 선생님 들어올 때쯤 다 공부하는 척 해봐. 그럼 걔는 공부하는 애야. 그치? 막 공부하다 이제 좀 잠깐 엉덩이 좀 띄우려고 했더니 또 어디 나가냐는 소리 또 듣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꼭 우리 엄마는 꼭 나 딴짓하면 봐. 그치? 항상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73번. 자, 그린 가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나는 염화나트륨 물에 녹인 모형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틀리는 건 딱 하나예요. 염화나트륨이 고체 상태가 됐잖아요. 이미 이온 결합을 한 거예요. 나트륨하고 염소 사이에는 이미 전자를 주고 받아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자를 다시 주고받지는 않아요. 이미 이온이 된 거기 때문에 전자를 또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기억 가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맞아요. 자, 근데 이때 고체 상태니까는 이온은 있으되 전기를 통하게 해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전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전기를 통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니은 가는 일정한 수의 이온이 결합하여 독립적인 분자. 여러분들 이온 결합에는 분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자는 공유 결합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죠.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저는 신부가 될 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이거 변태하냐? 그러고 막 때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신부는 신부님이 될 몸이란 뜻이었어요. 그쵸? 재밌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되게 빵 터졌는데 그 부분에서. 니네는 안 웃기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이온 결합은 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액체나 수용액 다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물어봤는데 제발 부탁인데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을 물에 녹였다 그래서 다시 전자가 움직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전자가 움직여서 이온 결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74번인데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갑자기 빡 하고 생겼죠. 이거 무조건 뭐예요?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이 그림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온 결합이고요. 전기 전도성이 없던 애가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생겼죠. 즉 여기선 이온 결합인데 여기는 고체 상태고요.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된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그 물질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잘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잘 안 틀리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전 문제까지는 있는데 통합과학이 여기 게 조금 어렵죠. 이 문제집이 원래 조금 어려워요, 원래가. 그리고 이게 작년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거는 제가 또 다시 해가지고 출력해서 다시 시험 전에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드릴 거고요. 학교에서 이거 많이 참고해요, 생각보다. 많이 각 학교에서 다 참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수능에서 나오는 EBS 그게 수능 특강이라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EBS 개념 완성인데 개념 완성도 쓰긴 하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출간된 지가 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많이 쓰니까 요거 좀 참고하세요, 나중에. 그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0분 쉬었다가 요거 마지막 푸는 걸로 할게요. 요거 그러면 요번 주에는 요거 다 풀을 수 있겠죠, 다음 주까지는. 그럼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맞다, 다다음 주 목요일인가 모의고사예요. 참고로 3월 24일인가 1학년도 같이 보지 않나? 3월 모의고사는? 니네 맞다, 6월만 보는구나. 아깝다. 니네 6월만 보지. 아쉽네요. 아깝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